근데 요즘 그 연예인들보다 그 핫한 분이 너무 많이 많죠, 계시지. 요새. 이 뉴스하고 이제 요즘 그 기사에 가장 많이 기사에? 보시는 요새 뭐 분들이 계세요. 설마 그쪽 분이 오늘 방문하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진짜? 그만큼 우리 옥탑방이 이제 국민 프로가 된 거예요. 우리 수준이 맞춰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말실수 많이 할것 같은데. 인간 승리의 표본이고 화끈한 추진력의 어떤 아이콘. 형 오늘따라 대본 잘 읽는다. 사이다 발언으로 전개를 뒤흔드는 이분. 한 번 두드렸는데 열려버리는데?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도지사 1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합의한 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특정 소수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함께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나라. 먼저 이제 오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우리 이재명 시청자분께. 의원님.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완벽하다. 여러 설명이 뭐가 요즘은 네, 필요 네. 없어요, 사실. 아니, 이게 말을 길게 해봐야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진짜 현직 그 정치인은 옥탑방에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대선 후보가 옥탑방 오신 건 예. 처음이에요.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오면서 안 그래도 제가 허재. 네네네. 아, 제가 선수 대학을 나왔을 같이 때. 다녔잖아요. 그 방송을 봤는데 자제분들하고 나온 방송.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중앙대를 다녔는데 예. 그때 농구 선수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중대. 그때 뭐 한참 난리가 났었죠, 중대 농구도. 거의 아마 그 효재 형하고 거의 저희가 동기일 겁니다. 동기죠? 그렇죠? 그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허재 형이에요 그러면 형한테는? 어떻게? 아, 나한테 허재 형이지. 형은 나보다 그러면- 2살 많아. 그럼 어떻게? 아유, 나보다,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저보다 연식이 더 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보다 형님이, 호칭이 형이 되시고, 저는 67이에요. 다행히 제가 63입니다. 여기 옥탑방이니까 좀 편하게 불러봐요. 그래. 형해, 형. 네. 아, 그래도 뭐 처음 뵀는데 뭐, 재명이 형 이상하잖아. 아주 좋습니다. 아니 진짜 짬 내기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저희 예능 프로 그러게요. 옥탑방까지. 예능까지. 예. 제가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뿔난 사람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 무슨 얘기 말씀이잖아요. 예. 이게 좀 이제 강하시죠? 그쵸. 강한 이게 그런 이미지가 있다 현장의 보니.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막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네. 같고 막 독일병정 같고 약간 칼 같은. 이제 소위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잘못 이제 인지되면 네. 탱크로 밀어버릴 것 같은 네.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 그죠. 이제 센 느낌이 그런 있죠. 실제는 아닌데, 예.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교정도 좀 해야 되고 예. 근데 있는 데는 한 번은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은 민낯을 보이는 데는 저희 시험하는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그런데 사실 동상이몽 갈 때도 뭐 아니, 타반 그때도 동사지만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구라 오빠가 많이 혼냈어요. 그렇지 그때 이미지가 자체가 아니 그럼 근데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그 혼낼 수 있는 거라 네. 지금은 앞에가 붙잖아. 아, 그렇지. 우리 형돈 씨 의외인데요. 똑같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저 사실 굉장히 권력에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네, 여기도 좀 써놓겠습니다. 아 써놓으려고 또 그래가지고 배제해야 돼요. 여기저기 배제하는 사람 배제. 위험합니다. 그럼 일단 토크 수위를 좀 정해줘 보세요. 네, 오늘 어느 어느 정도까지 정도를 하실 원하시는 건지. 저희가 다 맞춰드릴 수 있거든요. 네. 어느 선까지 경호 최고 수위로 네. 편하게 자유롭게 하시죠. 어느 선까지 경호 최고 수위로 네. 편하게 자유롭게 하시죠. 최고 수위로. 네, 이게- 최고 수위로. 아 왜냐하면 예. 이미 있는 얘기들인데 저는 사실 억울한 게 많아요. 아. 차라리 질문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제가 설명할 기회를 얻으니까. 아, 너무 많아서 적어도.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말을 잘하셨어. 아이템 무궁무진해. 밤새워 됩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예능에 나오신 적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이제 모니터 하시면서 아 나는 예능도 잘한다. 라고 보셨어요? 아니면 아 나는 그냥 아 그래요. 스스로 점수를 스스로 매긴다. 예능인으로서는 어떻게 예능감 보시는지. 몇 점? 100점 이게 만점에.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를 구분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제가 주관적으로는요. 한 90점짜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높게 드시네요. 왜냐하면 좀 빠지시네. 그때 그 우리
그 제작 PD께서 예. 서 PD께서 네. 아니 뭐 정치하냐 그 골치 아프게 우리하고 예능이나 계속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꽤 괜찮나 봐. 그때 자신감을 얻었구나. 아,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야 그 뭐 이런 프로들 앞에서 뭐 아우 왜냐면은 아니 근데 근데 예능감이 있어요. 워낙에 달변가세요. 네, 맞아요, 뭐 예전에 뭐 또 이제 변호사를 하셔서도 그랬지만 저는 옛날에 그걸 봤어요. 동성애 성범 볼 때 그 사모님하고 둘 분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로 따지면은 깐족이는 거야. 네. 그쪽에서 얘기하면 조목조목 다 얘기하는데 말로 안 줘. 이론이 워낙에 그냥 딱 받쳐 있으니까 와 막 약이 오르는 거지. 치고 들어갈 상상해서. 틈이 제 아내가 없어요. 막 화가 나서 부르르 떨고 그런 걸 보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두 분이 얘기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지 않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논리적이려고 논리적이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직업병인데 네. 아니 뭐 화가 나서 감정 그 표출을 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이건 불합리하고 이건 옳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더 화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투었었어요. 싸울 수밖에 없지. 아니 근데 그 사모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셨었는데 네. 좀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어때요, 참? 그 이제 그것도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토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다가 네. 그 원래 심하면 이렇게 의식이 잃는 경우가 있어요. 네. 화장실에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아유, 큰일 여기가 날 뻔했다. 살짝 찢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안경이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또 루머가 많이 생기고 또 안경에 눌렸구나. 안경이 눌려가 요 라인으로 찢어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어찌 했다는 설이 쫙 퍼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나 솔직히 물어보는데 그런 썰을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세요? 처음에는 무지하게 화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별로 화 안 나요. 너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많으니까. 일이기 때문에 요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대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고수 위에 수가 뭐가 있을까 또. 왜냐면 저는 수싸움 들어가시네.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물리법칙이기도 하는 사람 세상에도 있거든요. 부러질 수 있죠. 지나치게 넘어오면 반격할 수 있고 네. 일부러 지나치게 넘어오라고 유인 작전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절로 넘어왔으니까 기회죠. 네. 이제 저보고 이제 왜 경호 인력이 있는데 왜 못 받겠냐? 그러니까 너 이상한 짓 한 거지? 네. 이러길래 내가 또 우리는 사생활에 경호 인력을 쓰지 않습니다. 집안에 누가 경호원을 매달아 본인이 여기 갇혀. 그러니까 얼큰이 걸렸구나. 그래, 우리 바로 찬스다. 나 우리 신분을 안 밝혀가지고 네. 그 친구들이 제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어. 그런데 보고 안 했다고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난 모르지 내가 얘기를 하고 모자 푹 쓰고 있었는데. 119 대원분들이 왜 혼나야 되냐고. 그게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혼낸 것처럼 이제 그렇죠.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신분을 밝히고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사구배를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슬퍼하면 뭐합니까? 아니 근데 오늘 옥탑방 오실 때 집에서 뭐라 그러세요? 사모님께서? 말 조심해라. 많은 얘기 안 하고. 여기 토크에서 좀 말을 말 많이 좀 해야 해야 되는데. 돼. 말 조심해라. 근데 저도 위험하다. 딱. 네. 오늘 나올 때 이제 아내한테 말 조심해라고. 너도 말 조심해라. 그래서 지금 머리에 엄청 묵묵거리가 많은데 와 이게 막 안 나와. 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은희 언니가 나한테 말 조심하라고 그랬어. 아, 다들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뭔가 너무 이렇게 겸손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야, 자세가 너무 어색해. 아니 처음에만 이래요 이미. 아니, 네, 나- 그냥 살짝 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랑 붙였어 오늘. 네. 제가 우리 그 시장실에 몸 조심. 네. 아무나 와서 사진 찍어라. 네. 그래서 뭐 사람 재밌잖아요. 애들 데려와서 사진 찍고 그쵸.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이거 책상에 다리 올리고 진짜? 나 그거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면서. 그걸 많이 찍어갔어요. 재밌잖아. 그게 어디 시장실에 가가지고 시장 의자 앉아가 시장은 옆에 이렇게 서 있고 자기가 다리 턱 책상에 올리고 재밌는 포즈잖아요. 근데 그거를 컨셉 누가 하나 올렸는데 이재명이 조폭인 증거. 봐라. 이게 조폭이다. 옆에 딱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행동 하나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루머가 좀씩 따르지. 그건 그걸 정치인의 어떤 숙명인데. 그거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아니다. 형들 한번 해봐. 아닙니다. 아니 근데 뭐 교육받았어? 저는 일생이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또 이제 패션 감각을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네네. 일전에 한번 내가 진짜 보다가 빵 터진 사진 하나 있는데 그 찢어진 청바지 입고 한번 찍은 근데 게 청바지가 있죠. 찢어져도 너무 찢어졌던데. 봤어? 그거 사실은 그때
그 동삼이 이몽 출연했을 때 그 네. 의상 담당 코디가 한번 입혀보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장난으로 한번 찍어놨다가 제가 한번 입혀보고 네. 그냥 뺏긴 거예요, 그냥. 그게 한번 제거 아닙니다. 사진만 찍은 거예요? 저거는 근데 아, 네네. 저거는 근데 어디 야, 못에 걸려서 심하게 찍힌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데? 방송국 아닙니다. 아 근데 저 사진을 누가 찍었대? 저렇게 비율을 제 아내가 찍은 겁니다. 아 아내분이 제 아내가 찍은 겁니다. 아 아내분이 너무 황당하다. 나 지금 안티팬이라고 할 근데 줄 어떻게 알았어. 저렇게 비율을 반반씩 딱 저렇게 찍기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표정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표정이니까 즐거웠어요. 패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많이 열려 있으세요? 그 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데 네. 못 해봤죠. 아, 진짜 어떤 옷 입고 싶으세요? 그냥 저요. 예. 가죽 아 부츠. 가죽 오토바이. 부츠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토바이 타세요? 타기야 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 거는 없었고 해보고 싶은 건데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왜냐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미지가 관리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생명인데 꼭 어필하고 싶은 이미지가 만약에 있다. 지금 아직 이게 어필이 안 됐어요. 본인에게 이게 사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매우 다정다감하고 네. 교감 사람들과 교감도 잘 되는 편이고 뭐 그런 측면들이 전혀 이제 안 보이고 일방적으로 보이고 저희가 일을 할 때 좀 세게 밀어붙이는 네. 경향들이 많고 성과를 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제 살아온 과정이나 삶의 과정들이 이제 일종의 선입관을 만들어내요. 엄청 거칠겠구나. 근데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은 난 이렇다. 그럼 뭐예요? 다정다감하고 눈물 많고. 인간이다.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이다. 제가 그 영만 씨하고 네. 별로 다를 바 없는 어허. 인간이다. 저는 굉장히 용만이 오빠랑은 조금 달라야 될 텐데. 인상이 주는 게 굉장히 인상 커요.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약간 쌍꺼풀이 이렇게 속쌍꺼풀이 있거든요. 외꺼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냉정해 깐깐하다, 보이죠. 냉정하다 뭐 그럴 수 이런 있지. 평가도. 쌍꺼풀 한번 찝을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해봤지요. 생각해봤죠. 그렇죠. 아니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아. 뭐 옆에 주변에서. 왜냐면 아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눈이 없지 않냐. 좀 웃어라. 눈 좀 떠라. 이러는데 우리 눈 뜬 게 이렇거든요. 그 우리 용만이 저렇게 서글서글하게 눈도 크고 아이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눈이 굉장히 이뻐요. 제가 그 얘기를 뭐 하려고 해? 왜 자꾸 어필을 해? 너무 했나? 아 근데 갑자기 즐거워졌어요. 그게 모든 게 보면은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별명에서부터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별명 부자잖아요. 그렇지. 별명이 별명이 뭐? 뭐 있죠? 싸움닭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인간 사이다 어.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별명이 꽤 많은데요. 제가 가장 지향하는 스타일이랄까 그 고길동. 좋다. 닮았어. 여기 머리만 이렇게 내리시면은 제가 원래 이렇게 내리고 엄청 다니고요. 요새 절대 못 내리게 합니다. 진짜 닮았다. 오, 진짜 닮았다. 진짜 죄송한데 너무 똑같아요. 갑자기 확 친근해진다. 그러면 싸움닭 이런 건 좀 별명 마음에 안 드시죠? 싸움닭은 이제 시민단체 일할 때 문제 제기만 하고 끝까지 안 하고 그냥 맨날 문제 제기만 하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 싸움닭이라는 별명이 좀 만들어졌는데 네. 저는 좀 싫지요. 혹시 학창 시절 때는 별명이 어떤 거셨어요? 저는 학창 시절이 초등하고 대학밖에 없는데 그렇지. 초등 때는 우리 막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어, 있어 있어. 코찔찔이었습니다. 콧질질이요? 코 흘린다고 코찔찔이. 그땐 다 흘리지 않았나? 자기도 흘리면서 나 너 꼬치질이야 너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자기도 흘리면서. 옛날에 손수건 꼭 달고 다니고 그랬어. 손수건. 예. 아니 그 와중에 반전 수식어가 아니 아내 사랑꾼의 애교쟁이 이런 별. 에이 솔직히 아니, 이거 좀- 사랑꾼까지는 저희가 뭐 동상이만 맞아요. 봐서 아는데. 요거는 좀. 애교쟁이는 누가 측근이 이건 되게 만들어낸 거 힘든 아니에요? 아니 요거 저 보좌관 측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이건 이미지를 다 만들어야 된다 있어요. 해서. 그건 아닙니다. 진짜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고 예. 제가 아내하고는 잘 지내려고 진짜 노력해요. 네.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스트레스 쌓이고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예. 제일 즐거운 시간이 제 아내하고 장난치고 예. 놀 때. 아내분이 또 잘 받아주세요. 네, 잘해줘요. 네, 엄청 잘 받아줘요. 네. 출근하면 제 아내가 네. 배웅을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엘리베이터까지. 네. 이제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향수를 탈취제, 아. 역경 향수를 네. 보내주는데 제가 그러고
이거 진짜 개인기 아닙니까? 잠깐만. 지금 내가 뭘 본 거야? 보통 남자는 향수를 칙칙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앞에서 뿔을 빼는 왜냐면 왜냐면 야. 형, 애교쟁이셨네. 무서워, 행동이 형. 애교쟁이셨네. 아, 진짜 아 근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고위 관료랑 방송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너 지금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너 지금 될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속 그걸 고위관료가 웬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고관 대작 이런 분들하고 올려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근데 되게 자연스러우시다. 아 많이 이게, 해봤으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후보님이 그 우리가 이제 옥탑방이잖아요. 옥탑방이 좀 낯설지 않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젊은 시절에 또 왜? 고생 많이 하셨죠. 진짜 고생 많이 하신 했잖아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는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아, 그러세요? 제 옥탑방이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 여름에 여름에. 덥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옛날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선풍기가 소용없고 완전히 막 이게 열이 막 지열이 옥상에 열이 갇혀 올라오니까. 있으니까 여기가. 엄청 아, 덥지. 그 찜질방. 옥탑방 그러면 바로 그냥 뜨거운 열기. 예. 또 겨울엔 엄청 겨울에 춥잖아요. 엄청 춥고 겨울이 춥고 맞아. 덜덜 떨면서 공부했던 기억. 예. 진짜 물을 떠놓으면 물이 얼 정도니까 물 방 얼죠. 안에. 그리고 어찌됐건 자.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뭐 재밌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자 가보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글로벌 기업 사과사의 CEO 팀 쿡은 실리콘밸리 최고의 워커홀릭이라 불리는데요. 매일 새벽 3시 45분에 눈을 떠서 약 800통에 달하는 이메일을 확인한다는 그는 밤낮 없이 회사 일에만 매진하는 탓에 생긴 출퇴근 습관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팀 쿡의 남다른 출퇴근 습관은 무엇일까요? 출퇴근에 아니, 습관이 있다. 하루에 800개 메일을 확인. 이거 거의 저하고 비슷한데. 이 정도 확인하세요? 제가 옛날 변호사 할 때 번호를 그냥 써요. 그 몇십 년 동안 같이 네. 쓰고 계신 거예요? 번호가 또 안 바뀌셨어요? 같은 네. 번호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제가 선거운동할 때 명함에다가도 핸드폰 번호를 다 써가지고 온 동네에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제 번호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막 문자 메시지 오죠. 거기다 막 의견. 좀 이건 아니다. 정신 좀 차리라. 뭐부터 이거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걸 매일매일 보세요. 확인을 다. 다 봐요. 그러니까 800통이라고 하시는 거네. 네. 번호를 바꾸실 법도 한데. 근데 그 도움 돼요. 세상의 저변에 흐르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런 그러니까 정리된 보고서보다는 제가 직접 날것의 의견들. 네, 직접 볼 수 있고 제가 가끔씩 어떻게 저런 표현을 이런 그 생각이 드는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 대개는 이런 데서 받은 겁니다. 진짜 라이브하게 들어온 것들을 본인이 응용해서 얘기도 하시고. 그 정말 반짝반짝하는 것들 많아요. 아 그럼 그렇구나. 혹시 출퇴근 습관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뭐 시간 되면 가고 시간 되면 나오고 눈 뜨면 출근, 그게 답 아닐까요? 시간 되면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눈 감으면 퇴근.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무조건 자나? 차에서. 기사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무조건 잔다. 아니면 무조건 똑같은 길로만 가야 돼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더라. 회사 앞에 집을 구한다. 무조건. 습관으로. 출퇴근 시간도 아까운 거야. 워커홀릭이니까. 그건 너무 불행할 것 같아. 이건 너무 어렵다. 출퇴근 철치? 그렇지. 아! 출근 시간이 3시 45분이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안 막히는 시간에 하는 거야. 그래, 나도 그거. 일찍가. 이런 거 늦게 있습니다. 한다는 저기 거야? 우리 퇴근은 소방관들이요. 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온다. 이걸로. 그거다. 그건 것 같아요. 그거 네. 그겁니다. 퇴근 제일 일찍. 일찍 출근해가지고 제일 늦게 퇴근한다. 정답입니다. 정확한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한다. 정답입니다. 맞추셨네요. 팀 쿡은 평소 장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즐기며 제품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 분야에 관여하는 완벽주의자로 직원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해외 출장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자지 않고 18시간 내내 회의 자료만 봤다는 일화 동안 유명하며 심지어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도 직접 자원의 공장에서 일을 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러면 밑에 직원들은 죽어나는 별로 안 거야. 좋아하는데. 근데 어떻게 성공했지 저렇게 해가지고. 아니, 우리 후보님도 약간 비슷하신 거 워커홀릭이잖아요. 저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요즘은 억압당하면
거부하거든요. 반발하거든요. 그 요즘은 철저히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면 그 시장님 시절일 때도 그냥 그럼 만약에 9 to 6 그냥 지키신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시간 맞춰 먼저 퇴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무원들이 시장 퇴근했나 안 했나 그렇죠.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 나와요? 그 옛날에 시장님 표시가 뭐- 있었어요. 업무실에 계시다. 내가 하지 마라. 아. 그런데도 전화해서 시장님 퇴근하셨어요? 확인해요. 그래야 불편해. 퇴근하니까. 그게 불편해 맞아. 불편해. 그래서 제가 먼저 퇴근해서 밖에서 일하고 있고 그렇죠. 집에 가서 업무. 집에 가서 하고, 예. 아, 그거구나. 요즘은 아랫사람 눈치를 보시는 그렇죠. 것 같아.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요? 요즘 신입사원들은 시간 되면 가버려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야지. 요즘은 요즘은 그냥 눈치 안 봐요. 그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네.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네, 사실. 정상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웠던 거죠. 전에는 이제 상사들 눈치 눈치 보이고. 보고. 오죽하면 칼퇴근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 맞아. 요즘은 라이프가 어떠세요? 수면 시간이라든지 뭐 요즘 바쁘시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일과 삶이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근무 장소도 없고 근무 그쵸. 시간도 없고 예. 아침에 눈 딱 뜨면 핸드폰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 보고 확인. 예. 그다음 저녁 때도 이거 계속 확인하다 자고 새벽에 되면 저절로 눈 떠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 오빠 바로 눈 살짝 떠져. 그렇게 되는 조금 게 있어요. 새벽같이. 네, 맞아요. 눈 떴다가 다시 자 그래서. 다시 자, 맞아요. 어떨 때는 나이에 그게 있어.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저도 저 동생이에요. 왜 이러세요? 거기서 또 선을 또. 아 역시 그런 게 있나. 잠은 좀 딱 머리 대면 주무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되세요? 바로 잡니다. 그건 좋네요. 복 받으신 거다. 그게 제 뭐야? 아내가 건강이야. 엄청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잠들어가지고 코를 골아. 맞아. 근데 영만이 형은 저 나이 되면 다들 각방 쓴다고 그러던데. 야, 각방까지는 아니고 각 침대지 이제. 왜냐면 침대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붙였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상 긋는다 또. 아니 그 단계 이 단계가 어때서 그러세요? 좀 자유로운데 침대가 이렇게 침대잖아. 떨어진 걸 붙인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딴 침대입니다. 목소리 톤이 왜 이러세요? 근데 이제는 진짜 SNS도 진짜 중요한 그 소통의 장이 소통의 됐잖아요. 창구 아닙니까? 중요성이 더 커졌죠. 그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 오프라인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사실 저는 정치는 뭐 이렇게 이거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냥 그런다고 사람 많이 바뀌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정보를 바꿔줘야 되는데 정보를 바꿀 수 있는 제일 큰 길은 언론이고 그게 잘 안 되면 SNS로라도 정보를 전달해서 사람의 판단을 바꿔줘야 진짜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SNS 중요성이 더 커졌어요. 그렇죠. 요즘 저 SNS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시간에 저 하루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 할애하세요? 요새는 잘 못하고요. 오히려 다른 일들이 워낙 많아서 스크린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직접 쓰는 거는 많이는 못 쓰고 예. 그거 쓰더라도 되게 참모들이 쓴 거를 제가 검열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좀 고치고 문제 있는 거 빼고 좀 더 하고 해서 하는데 저 과거보다 오히려 더 못하는 편입니다. 해야 되는데. 네. 후보님이 팔로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마팔 100%. 진짜요? 요새는 팔로우 잘 못해요. 하면 바로 막 다,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역전이 됐는데 그 트위터도 제가 팔로우한 숫자가 더 많았죠. 팔로우가 몇 명 정도 되세요, 그럼요? 그게 한 50만 넘을걸요? 팔로우가 오르시구나. 사실 올릴 때 댓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좋아요를 중요시 여기는 네.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뭘 좀 많이 보세요? 저는 근데 댓글을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네. 제가 계정을 뭐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뭐 블로그, 스토리까지 다 해. 진짜 많네요. 진짜 많구나. 근데 그걸 다 보긴 어렵고 네. 그 중에 이제 골라서 이렇게 가끔씩 스크린하는 정도고요. 이제 좋아요 숫자를 아무래도 보고 있죠. 공감 숫자를. 좋아요. 엄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좋아요를. SNS 댓글 때문에 의상을 수선한 적이 있으세요? 그거 보면 아재 냄새 너무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벌렁하지 이거. 옷이 바지가. 그래서 뭐 고치는 일도 있고 그러죠. 제 안에. 사실 그 후보님 진짜 양말도 아재는 이게 왜? 네, 사실 요건 꽤 그래도 연구해서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화사하잖아요. 이런 정도 색깔이 좀 이제 여기 좀 화려해줘야 되는데 예, 이런 것도. 귀엽게 이렇게 후보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양말이라든지. 독일동 얼굴 이렇게 딱 그리고 네, 뭐 이렇게. 그치. 안타깝네요. 아, 또 하나 배워가시네. 또. 기회였는데. 이게 이렇게 발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아, 그 생각 못했네. 네. 여기까지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막 구호도 하나 쓰고. 아, 양말에 굽고. 양말에 굽게요 어떻게? 여기 뭐지 이렇게 막 확대해 보면 딱 보이게. 아, 그냥은 안 보이고. 진짜. 좋은 기회예요. 다 놓친 거야. 다음 문제입니다. 아파트 청소 미화원으로 일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70대 할머니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할머니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자 담당 변호사는 이런 행동을 했고 결국 승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 미화원 할머니의 고된 노동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건 이거 후보님이. 이거는 아무래도 저 전문 네. 분야 중에 하나. 법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직접 그 행동을 행동해봤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몇 시에 출근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쉴 공간도 없잖아요. 뭐 그렇게 그치. 그래서 그거를 혈압 재고 다 했나 혹시 보다. 몸 상태 체크하고. 그 이게 시간에 얼마나 심박수가 힘든 와. 일인지. 오. 그 업무 때문에 사망했다는 그거를 관련성을 증명해야 증명해야 되니까. 되는데 와. 내가 이 일을 체험하기 전과 이 일을 일주일 동안 체험하면서 나의 건강의 변화를 실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고. 뭐 혈압이 어떻게 올랐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스트레스 지수를 뭐 올랐고 체크한다는 그래. 심장 박동에도 이거 정답 냄새 물씬 나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네. 후보님. 어떻게 그래요? 네. 할머니의 행동을 다 따라해봤다. 정답입니다. 이거 정답이 아닐 수가 없었어. 직접 아파트 계단을 닦으며 심박수를 측정했다 정답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할머니가 평소에 앓던 질환이 악화됐을 뿐 청소미화원의 업무가 힘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청소 작업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증명하고자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뒤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계단을 10칸도 닦지 않아 맥박이 분당 79회에서 122회까지 급격히 상승했고 절로 헉헉 소리가 났다는데요. 결국 할머니의 일이 30대인 남성에게도 힘든 작업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법원은 산재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변호사네요. 대단하다. 한 계단을 생각해보면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닦으면서 올라가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 할머니가 그것도 아유, 힘들죠. 제가 제 여동생이 네. 환경미화원을 일하다가 그러세요? 새벽에 죽었어요. 친여동생이요? 맞아. 진짜요? 근데 산재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어머. 소송까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새벽에 막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다른 사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결국 산재 인정을 못 받아서 예. 이제 소송까지 했다가 결국 이제 패소하고 포기했는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직접 해봐라. 해봐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벽에 막 갑자기 근무 시간 바꿔서 새벽에 막 5시 출근하고 거기서 뭐 일하고 하는데 그 계속 누적되면 거기서 일찍 쓰러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그때 한 일이 있어요. 다른 이유일 것이다. 이게 그럼 다른 작업 때문은 아니다. 그냥 라고 뭐 판정을 누적되었던 뭐 하는 거지. 과로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뭐 업무 질병이든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업무 관련성.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일하다가 왜 돌아가셔? 이제 직접 이렇게 얼마나 작업 자체가 영향을 미쳐서 사망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훌륭하신 변호사님이다.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후보님 이제 변호사 출신이신데 그 사법고시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총력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듯이.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면 네, 그밖에. 제가 대학 가는 그 학력고사 공부도 네. 또 검정고시 공부도 이제 공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환경이 나쁘니까. 네. 근데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 공부를 해서 인정받는 거죠. 아 근데 막 공장 다니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공부를
제가 그때 느낀 게요. 예. 시간이 늘어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늘어난다고. 24시간인데 똑같은 아, 네. 그러니까, 늘어난다. 그러니까 퇴근 6시에 해서 네. 7시도 학원 한 10시까지 공부하고 또 차 타고 오면 집에 11시 네. 다시 독서실에 가면은 뭐 2시까지 공부하고 하는데 시간이 정말 짧잖아요. 짧죠. 근데 여기를 집중을 하니까 그 시간이 쫙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을 그때 어릴 때 가졌습니다. 같은 3시간인데도 그러니까 공부할 때 도저히 3시간은 평소에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분량을 읽어서 짧은 시간에 다 읽었더라고요. 어떤 그 집중력, 집중력이죠. 예. 그 싸움인 거야.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구나. 아니 근데 이게 왜 법이었어요? 뭐 의사도 될 수 있었고. 그 약간 그 황당한 얘기인데 네. 제가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네. 장학금을 제일 안정적으로 많이 주는 대학을 선택했어요. 그게 중앙대학교였고. 중앙대학교. 중앙대였고 갔더니 커트라인 제일 높은 데가 법대여서 법대를 갔는데 법대에 갔더니 선배들이 사법고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하면 판검사, 변호사,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다시 공부한 거죠. 법대생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가서 하신 거예요, 그냥? 가서 그전에는 잘 몰랐어. 학비 때문에 학비에 맞춰서 대학을 학교. 정하고 자기 장애가 있어서 취업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만이도 할 길이다 이래서 공부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집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공부라는 게, 그 사법고시를 사법고시라는 어떻게 게 그게 집중이 되나. 되냐.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제 연수원 시절에 이제 상위권 성적이시다 보니까 그 선택을 좀 할 수 그거 있는 왜 게 맞아요? 그 원래 상권부터 뭐 판사 선택할 수 있고 그게 검사 보통 뭐 의례적으로 그렇게 의례적이죠. 해야지. 그게 순서가 있어요. 이제 사법시험 성적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연수원 때 성적을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 다음에 어. 순서를 쫙 매겨요. 네. 그런 다음에 맨 1등부터 물어봐요. 너 판사할래? 검사할래? 오 대박. 어머 진짜요? 여기부터 정해. 와. 그래서 대개 상위권, 최상위권이 판사, 아하. 중상위권이 검사. 검사.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제가- 판사도 하실 수 있었네요. 네, 판사는 끄트머리쯤에 예. 끄트머리 약간 근데 왜 변호사를 네. 하셨어요? 객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가 80년대잖아요. 네. 87년, 한참. 88년을 제가 이제 연수원을 보냈고 그때는 뭐 젊은 기분이기도 하고 그냥 군사 정권에 임명받을 수 없다. 광주의 이 학살한 정권한테 내가 어떻게 부역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아 임명받을 수 없다. 일종의 임용 거부를 한 건데 나중에 후회 많이 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욱해서 괜히. 선배님들이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넌 세상 넌 몰라. 왜냐면은 26살에 그 노동자를 위한 그 법률 사무소를 오픈하셨으니까 그 나이 26이면 한참 놀러 다닐 때 제가 그- 개업을 돈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있거든요. 이 26이면 사실 조금 뭐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어떤 술 먹고 막 돌아다닐 때 그때 아니면 막 홍대 막 떠오를 때거든. 홍대 가고 싶고 막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도로 알아가지고 제가 제 입으로 비난을 많이 했는데 대학 가 보니까 반대했던 거예요. 죄책감도 사실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탈출을 했지만 탈출하지 못한 제 형제들 가족들이 다 그 현장에 남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나만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한 6개월, 1년이라도 판검사 하고 나가면 전관이래 가지고 돈 버리는 조금 도움이 더- 된다. 그러니까 정말. 라는 그쵸. 권유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순탄하잖아요. 네, 그럼 권유 맞아 하시죠. 당연하죠. 보통 다. 뭐 고민도 많이 하고. 예. 근데 제가 왜 안 했냐면요. 예. 한 번 들었다 나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 달콤한 길로 갔다가 나는 저기 가면 못 나와. 못 나올 것 같았어요. 어허. 그냥 의지는 있지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 쉬운 게 쉬운 건 아니고. 아니지. 욕망과 이제 의지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욕망을 이겨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예 원천적으로 테러를 차단한 거죠. 그래서 26살에 개업하고 구애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도 옥탑방 밖으로 나가야 돼. 개업하고선 오히려 그랬겠다. 아니 괜히 이걸 해가지고 초반에 또 안 오시잖아. 안 오죠. 그러니까 오면 누가 아니 뭐 와야지. 우리 나이로 제가 저기 25살 좀 넘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누가 26 대학 졸업하고 잘안 와요. 그거 안 먹히지. 그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변호사를 하고 있다. 젊은 경력 없는 변호사한테 누가 오겠어? 오면 앉아 어때요? 있으면은 지나가는 분이 딱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변호사님 어디 갔어? 아니 그 내가 변호사 명부를 붙이고 앉아 있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도. 앉아 있는데도 이 사람이 그치. 변호사일 리가 없다 이거죠. 네. 변호사님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인데요. 그러면 네, 그럼 가버렸어. 그렇지. 딴데 그럴 것 가야겠다. 같아.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그치. 네, 이거 진짜 솜털 보정보정. 변호사는 특히 경력이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다 진짜. 다음 문제입니다. 올해 고졸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는 1937년생인 85세 장옥순 할머니로 8순이 넘어 검정고시에 도전한 만학도 중에 만학도인데요. 2018년부터 7차례 연속 도전에 7.8기 끝에 고졸 합격증을 받아든 할머니의 꿈은 건강이 허락한다면 대학교를 한번 다녀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멋있다. 요통이 심해 허리 보호대를 차고 문제집과 씨름을 하고 작년에는 다리 수술을 하는 등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와 진짜 85세신데. 대단하시다. 85세신데 대단하시다. 무엇 동안 생각. 정답. 검정고시를 못 보러 가면 어떡하지? 우려? 다들 이럴 거니까. 그게 문제로 나왔을까 그 정도 답이? 시험 보러 못 가지 않을까.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근접한 얘기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후보님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실수.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문제가 나왔을까 이게? 그게 독특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같아. 85세. 검정고시에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건 없죠. 그 1년에 제가 2번씩 보거든요. 아 그래요? 아 검정고시 네, 1년에 8월, 4월 2번씩 보고 아. 이게 예. 한꺼번에 다 붙는 게 아니라 8과목인데 예. 한 과목씩 합격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다 어머. 차곡차곡 하면 그래서 몇 년 8번. 동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5과목은 패스했고 3과목만 통과하면 된다. 그렇죠. 몇 년 안에 아, 그걸 다 합격해야 적립식이구나. 된다 그런 건 없고요. 저의 기억으로는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적립식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병원 때문에 합격을 못하면 어떡하지? 머리 생각이지 않았을까? 치료받느라 공부를 못하니까. 시간이 많지 나름의 이제 이 않으니까. 타임 스케줄이 있는데 네. 이거 하고 대입 시험 보고 대학 가고 해야 되는데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거 아닐까? 문제가 지금 85세잖아. 못하면 이제 86세에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대학교를 들어가서 90전에는 졸업을 해야 되는데 84년 가면 그러네. 지금 90이 넘어가는데 80대에는 대학을 끝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잠깐만. 뭐 생각나신 거 얘기하세요. 내 이러다 시험 못 보고 떠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다 준비해 놨는데 어. 아깝게. 졸업장은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다리 수술도 쉽진 않았을 테니까 병원 생활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네. 건강이 몸이 안 나빠지면서. 좋으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요. 이거요? 네? 정답입니다. 오. 아니, 제가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기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웃기겠다. 부모님 여기 올라가 있고 8문제 맞추면 여기 가거든요. 근데 문제 맞히 개수만큼 손가락 하시는데 되게 애매하시겠다. 그렇네. 번호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손으로. 몇 번 이렇게. 우리는 안 되는데. 네. 그럼 11개 맞히면 되지 뭐. 문제가 10개까지 10개가. 아, 이런. 다음 시험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정답입니다. 공부가 재미있어서 책만 보면 정신이 또렷해진다는 장옥순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생업을 위해 학업을 중단했는데요. 여든이 다 돼서야 마음으로만 품었던 학업의 꿈을 잇기로 결심했습니다. 뒤늦은 꿈을 위해 다리 수술을 한 후에도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수업이 진행되는 복지관까지 30분 거리를 매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30분, 와, 쉽지 않다. 대단하시다. 와. 의지가 대단하셨네. 여- 되게 일찍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80에 시작하셨대. 저희가 저기 성남시 시장을 할 때 이제 거기 이제 기초 행정이니까 그 어르신들 예. 한글 공부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한글도 못 배우신 분도 계세요. 많죠. 말은 잘하시는데 예, 맞아요. 쓰지를 못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위해서 저거 이제 교과 과정도 개설하고 그거 이제 곧 어느 정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검정고시. 네. 국조를 검정고시도 있거든요. 네. 국조를 검정고시. 네, 그것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던. 순서대로 이렇게 어. 그런 분들 꽤 있으세요. 그렇죠.
그 하나가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소중하겠어요. 진짜. 왜냐면 그 환경이 안 좋아서 그때 공부를 못 하셨으니까. 그때 사실 그분들은 이제 살아온 인생에서 차별감을 많이 느끼셨던 거예요. 맞아. 그때 당시는 사실 아들 공부만 공부시키고 네. 맞아요. 너희는 돈 벌어라 뭐 그러면서 맞아. 큰 애들은 너는 동생들 뒷바라지 해야 돼. 그래서 또 네. 뒤에 처지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가면서 이렇게 차 뒤에 이렇게 영어로 브랜드 붙어 있잖아요. 그 우리 엄마가 하나씩 읽어 이렇게. 소렌 그래. 알파벳 배우고 재밌어가지고. 하나씩 그렇지 알지. 그리고 늘 물어보고. 엄마 저희 엄마도 검정고시 하셨거든요. 아, 그 우리 동문이시군요. 네 맞아요. 검정. 맞아 후보님도 이제 검정고시니까. 언제부터 몇 학년 과정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 그러니까 음흠. 바로 공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13살 때부터 그렇죠. 거의 그런 거 네. 학교는 아예 안 다니시고. 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네. 고해부터 이제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다가 공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했어요. 제가 납땜도 해봤고 어. 그 용접도 해봤고 네. 철판 그 샤링기 아. 철판 자르는 진짜 위험한 자르는 건데. 무서운 거 있습니다. 진짜 무서워. 이게 근데 생각하면 이렇게 탁 하면서 오, 철판 이렇게 자르는 좀 약간 근데 이게 이제 친구들은 프레스 공 나중에 많이 봤죠. 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당시 이제 교복을 입었잖아요. 네. 교복 입는 게 너무 부럽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실제로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뭐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사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딱 이렇게 지나가는 교복인 여학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몰랐습니다. 네.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네. 저는 공장에 작업복 이렇게 나름 예쁘단 작업복 잿빛 작업복 입고 예, 예. 네. 공장 가는데 거기를 반대로 학생들 등교를 학교를 가는 하는데. 거예요. 근데 그중에 위에 하얗게 밑에 약간 맞아요. 까만 옷 여기 뭐 이런 거 입고 팩트에 예, 있어서 이렇게 카라가. 단발하고 이렇게 예, 막 너무 예쁘고 나 그 갑자기 생각해서 나는 왜 학교를 안 가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쳐서 대학 들어간 다음에 네. 제가 교복 사 입고 교복 입고 대학을 입학식 교복 하고 입고요? 고등학교 졸업식. 교복 아니 대학 입고? 입학식에 대학 입학식에 교복을 사서 입이. 교복 입고 사각모 쓰고 야. 입어봤어요. 입어봤고 근데 갔더니 다 사복 입고 다니는데 나하고 비슷한 인간이 한 2명 더 있더라고요.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 있었어요. 그분들도 되게 그게 꿈이었나 보다. 아 거기도 그 장학금 받고 온 비슷한. 나중에 알았어요. 그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그러네. 직업인데 네. 하루 이틀 입다 우리가 다 갖다 보세요. 그치 이상하지. 상의 벗고 대학생인데 바지는 끝까지 교복 입고. 검정고시 공부하실 때 앞정에 찔려가면서 하셨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네. 절대 시간을 확보하려면 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자려고. 그 한번 해본 거예요. 어디다 놔둔 어떻게 거예요? 옛날에 왜 그 옛날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늘로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아니, 효과가 있는 줄 알고 해봤어요. 근데 앞정을 어디다 놓고 하는 어떻게 거예요? 해야 되냐면 그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네. 요 이런 데다 거꾸로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아. 차면 찔리게. 이렇게 해서 조금 자세가 틀어지면 딱 찔려서. 찔리게. 예. 근데 처음엔 조금 효과가 있었어요. 정신이 부쩍 들잖아요. 찔릴까 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찔려서 자고 있더라고. 찔린 채로. 푹 찔러서 잡고 있어. 변호사 그러면 이제 꿈 많은 변호사 생활을 딱 시작하셨잖아요. 잘 가면 되는데 어쩌다 정치의 길로 딱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일단은 이제 그 소위 임관은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좀 뭐 이렇게 공정하게 되면 좋겠다. 저는 탈출했지만 네. 저 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여전히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니 그들도 기회를 누리고 좀 공평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소위 인권 변호사, 네. 또는 뭐 노동 인권 변호사 이런 일을 하려고 변호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가 네. 제가 시립 의료원 만들기 운동을 하다가 제가 두 번째로 제가 또 수배가 됐는데 저는 병원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은 생겼잖아요. 지금 생겼죠. 지금 이거 시립의료원이 있고 굉장히 지난번 코로나 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근데 그거를 하자고 하니까 그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그런데 헛돈을 쓰냐. 네. 병원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시립의료원을 시립의료원 조례를 우리가 시민 발의 조례를 냈는데 네. 의회에서 날치기로 폐기를 해서 네. 우리 방청객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엉엉 울었습니다. 예. 이게 점거가 된 거예요. 아, 운계 그 그 회장 점거 회장 점거. 혐의가 씌워진 거예요? 시의원들 다 나가버렸는데 시의원들 자리에 감히 앉아가지고 울었어.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특수고무집행방해라고 아이고. 저는 이제 대표였으니까 현장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속되게 생겨가지고 예. 두 번째 구속되게 생겨서 예. 네. 제가 교회 지하실로 또 숨었어요? 숨었다가 기도실에 제가 이제 예. 숨어 있었는데 예. 그때 저희가 같이 면회온 음. 시립의료원 설립운동하는 사람하고 예. 둘이서 이거 이래가지고 세상이 바뀌긴다. 우리가 직접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돼서 하자. 그럼 교회 지하에서 그 생각을 갖다가 결심하게 된 결심하게 거구나. 됐네요. 네, 그게 이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다 그 기억하시네요. 시간을 거의 기억하죠. 오후 5시. 그리고 결국은 제가 2006년에는 떨어지고 예. 2010년에는 시장이 돼서 이제 그런 경위가 있었군요. 네, 2013년에 착공해서 네. 작년에 완공했죠. 시립의료원. 결국은 예. 그래서 그 완공이 때문에 됐지. 원래는 뭐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건 자꾸 때문에. 한 발짝 들어오게 되면서 행정가가 돼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셨구나. 다음 문제입니다. 신조어와 유행어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데요. 1980년대에 과외 금지 조치가 생기자 비밀 과외를 뜻하는 몰래바이트란 말이 생겼고 맞아요. 맞다. 공단 숙소에 있던 아주 작은 옷장을 뜻하는 비키니 옷장은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을 보여주는 말이며 학생 출신 노동자를 가리키는 학출이라는 말도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한 라보떼는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김영만 선생 우리한테 물어보면 안 돼. 알아? 그거 알아? 무조건 알지. 아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빠는 왜 알아? 아니 비슷하다니까요. 의외로, 나 못해. 아니, 저 오빠는 놀았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 의외로 연식이 좀 된 분이시다. 연식도 연식이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썼던 말이야. 라디오. 어? 라디오 아니야? 아니야. 라보떼? 들어가. 라보떼. 아, 이걸 모르네요. 그러게요. 이 친구들은 모르네요. 라보떼? 그래? 라로 시작한 게 뭐가 있지? 야 이걸 모른다는 게 야, 이게 상상이 모르니까 되죠. 재밌잖아요. 그죠? 아니 라보떼? 아 이게 힌트를 한번 좀 슬쩍 한번 줘보세요. 네. 예. 줄임말이 줄임말. 줄임말이야. 라 아, 라면 보리차 떼수건. 어? 조금 맞았습니다. 왔어? 비슷해? 라면은 맞나 보다. 라면에 보리차 때니까? 풀자를 왜 때려요? 우리들 왜 때려 진짜? 라면. 야, 보리차 버려. 야 젊은 노동자들이잖아. 저게 키워드예요. 라면을 보따리에 싸서 때밀러 가자. 때려 먹자. 왜 이렇게 때를 밀려고 그래? 야, 떼버려. 라면 맞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이때는 시간도 없고 진짜 이게 슬픈 현실을 그렇죠.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적나라하게 돼. 돈이 그러면 없으니까 우리가요. 라면은 보통 때때로. 배고플 때? 때때로? 뭐 반대만 이러는데. 지금 거의 다 왔어. 그래? 거의 다 괜찮아? 왔어요. 라면을 보릿고개? 아씨 아닌 것 같아. 너무 심하게 역주행하십니다. 두 분 너무 신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우리가 뭘 아는 두 분 너무 우리가 신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신나네요. 여기를 지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진짜. 잠깐만. 자 이런 거죠. 전명이 형 상황 돈 있어요? 하나. 돈 있어 없어요? 없는데? 나 50원? 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하죠. 또 어제처럼 또? 그러면 라보떼 해요. 네, 라보떼 해. 라면. 아 이게 뭐야? 보글보글 끓여서 아까 지금 네가 거의 다 왔어. 중간까지. 보통. 보통까지. 아 라면 보통으로 때우기? 때우기다. 가봐. 때우기. 그래. 라면으로 보통 때운다. 보통 때우기. 야 너 밥 뭐 먹을래? 야 그냥 뭐 라면으로 보통 라보떼. 때우지 뭐. 라보떼 가자 우리. 아 얘기해 주세요. 다. 네. 라면으로 보통 때운다. 어허. 정답입니다. 예. 아, 이걸 모르는구나 니네. 처음 들어봤어. 아, 세대차입니다, 세대차. 그러네요. 별로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은 되게 라면은 미식. 우리가 뭐 별미로 진짜 또. 별미로 먹는데. 먹방할 때 라면 많이 하지. 근데 진짜 그때는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기왕이면은 우리도 어디 가서 볶음밥 사 먹고 싶고 김치찌개 돈가스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그치. 먹고 싶고 많잖아요. 근데 라면이 제일 싸니까 아야. 라면으로 보통 때운다. 라면으로 보통 때운다. 이게 라모떼. 라면으로 보통 때운다. 라면으로 보통 끼니를 때운다 정답입니다. 그 외에도 1, 2평짜리 쪽방에 4, 5명이 함께 사용하던 비좁은 집을 벌집 또는 닭장집이라고 불렀으며
가혹한 노동 시간과 작장실. 야간 작업을 견디기 위한 필수품이었던 각성제 타이땡도 80년대에 빼놓을 수 없는 유행어였다고 합니다. 타이땡은 왜? 저는 아까 타이땡은 타이밍이라는 맞아, 약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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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안 오는 약. 잠안 오는 약. 잠은 각성제요? 각성제죠. 그걸 많이 먹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일하려고 그걸 일하려고 먹는 주면 거예요. 졸리니까. 근데 이걸 먹으면 정신이 말짱한 게 아니고 예. 약간 멍롱해져. 몽롱한데 잠은 안 오고.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위험한 사고가 많이 나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미싱하는 여공들, 나 그 사고 장면들 많이 봤어요. 미신공들. 그러세요? 이렇게 또 여공들이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나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할 때 먹어봤거든. 누나도 타이밍이라는 왜 제품 먹었어? 먹어봤어? 알아. 우리 때 유행했었어 저거. 얘도 내년에 50이니까. 아, 그래요? 마지막 세대.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쪽이에요, 쟤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슬슬 오고 있군요. 형님도 라보 때 보고 있다고. 라보 때 많이 하셨겠어요? 저는 라보 오히려 라면이 좀 귀했던 것 같아요. 그거조차도 라면도 저는- 귀했다. 근데 그때는 라면 얼마였어요? 라면 100원. 100원 아니야? 100원? 네. 100원, 뭐 80원, 100원 이럴 때지. 80원 기억난다. 네, 네. 80원. 맞아. 저는 60원짜리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야근을 하면 예. 세 번째 공장이 예. 고무 공장이었는데 예. 저는 이제 밤 10시까지는 야근, 음. 새벽 2시까지는 철야.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야근을 하니까 라면을 한 개 딱 주는 거예요. 네. 그 라면 한 봉지. 네. 근데 이걸 왜 주나? 왜 이런 웬 떡이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저녁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에요. 저녁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없고 어떻게 생으로 공장에서 먹으라는 그냥 거예요? 굽는 생라면? 거죠. 굽고 이제 집에 들고 가면 집에서 또 좋아하니까 집에서 늦게 밤 10시 돼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맞아. 맨 처음에 우리 라면 나왔을 땐 너무 좋아했었어, 라면이. 그럼요. 네, 라면 좋아. 라면 맛있으니까 그게 또. 밤늦게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처리하고 마치면은 집에서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통금이 있어가지고 12시부터 4시까지 통금이잖아요. 예, 그렇죠. 통금이 이제 2시에 끝나면 예. 4시까지는 이제 그 작업장에서 뭐 자든지 보통 시간을 잠이 잘 안 때워야 오죠. 되는데.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장난치고 놀든지 예. 그때 제가 배운 노래가 이제 밤에 떠난 여인이라고 그때 제가 배운 노래가 이제 밤에 떠난 여인이라고 개인기? 가나면서 지금 개인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가야죠. 정신 바짝 차렸어. 무슨 소리세요? 가야죠. 그때를 생각하면 가야죠. 무슨 아 소리.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하남성 노래 너무 기가 막혀. 하나, 둘, 셋. 넷. 하얀 손을 흔들며 입가에는 예쁜 미소 짓지마 커다란 검은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보았네. 근데 이게 에이, 에이. 이게 저는 그 초등학교를 해야지 계속 그만하세요. 이제 막 좋은데. 예. 아니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갔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 준 친구가 강원도 친구인데 저보다 나이가 적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왔던 거예요. 어머.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치. 그치, 그때는 모르죠, 그런 걸. 저도 키가 작았는데 저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근데 1m나 됐을까? 어. 정말 조그만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노래를 배워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네. 그 친구 얼굴을 아직도 기억해. 예. 아, 근데 소년공 시절에 썼던 일기장이 공개돼서 이제 화제였는데 그 힘든 와중에 일기를 매일 쓰셨어요? 제가 인생살이 하면서 잘한 게 몇 개 있는데 네. 제일 잘한 거는 제 아내를 만난 거고요. 제가 진짜 목숨 사랑꾼, 걸고 사랑꾼. 일기를 쓴 것도 제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매일매일 저를 되돌아보는 그럼 계기로. 언제 중학교 나이 그때 쓰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저게 78년 정도. 그러니까 검정고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직후부터 사법시험 합격해서 연수원 간 그 시점까지만 딱 그럼 몇 년 동안 쓰셨는데? 10년 정도. 10년? 10년 정도 쓰셨나요? 오래 쓰셨네요. 저건가 봐. 아, 뭐 저런 제명아 정신 차려라. 아, 저기 네. 일기에 쓰셨나 보다. 아, 그 중에 일부 이제 이게- 일기장도 한 부분에 저렇게 있는 제명아 정신 차려라. 글씨 되게 잘 쓰신다. 글씨를 되게 잘 쓰신다. 이게 이건 사회적 아마 지위가 대학 다닐 높은 때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지. 명사나 권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야 여기 지금의 이런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유치한 인간이라면 앞으로 공적인 탄압이 나에게 주어질 때 도대체 어떻게 견뎌나간단 말인가. 어좀 유혹이 있었나 봐요. 되게 비장해. 야 저게- 재명아 이거 좀 해줘. 뭐 돈 좀 줄 테니까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근데 그게 아마도 제가 연수원 때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사실 갈등이 있잖아요. 아 편한 길로 가고 싶지요. 저때 갈등을 많이 할 때 쓰신 게 딱 느껴지네. 느껴진다. 혹시 나중에 내 일기장이 공개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야 그렇다면 진짜 이야, 앞서갔는데. 그 정도면 그러면 진짜 뭐- 큰 그림이다. 야. 그건 거의 노스트라다무스. 그쵸. 너무 빅피처죠. 예. 저는 옛날에 그거 거기도 나왔을 거기서 봤어 내가 동상? 동상이몽에서 지금 그 사모님한테 프로포즈를 하면서 일기장을 딱 맞아요. 줬다는 네. 얘기를. 아 맞아. 그거는 일기장을 같이 그거 일주일 사실이야. 만인가 그런데 그냥 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사실은 그 생각 만나고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 결혼을 저는 하고 싶었는데 거의 매일 쫓아다니다가 나흘 만인가 이제 청혼을 했다가 답을 못 들었습니다. 다 알만은 불도저야. 했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름의 도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한 거예요.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 내면을 내 통째로 다 보여주고 처분에 맡기겠다. 그러다 일기장을 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그래서 원래 제가 주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장 하면 안 되는 힘든 시절에 그 일기장인데. 그 받을 때 느낌이 뭐라고 그러세요? 거예요. 아니 뭐 좀 당황하죠. 네. 이게 뭐야? 이런 걸 왜 줘? 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다이아도 아니고. 반짝이지도 않는데. 이걸 왜 주지? 뭐 이랬는데 제 아내는 이걸 보고 결혼 받아주기로 했다. 읽어보시고. 네. 그럼 4일 만에 그 읽어보고 승낙을 답하는데 받은 오래 거예요? 걸렸죠. 저는 원래 그럼 10월 진짜 읽어보셨다는 얘기네. 다 읽어봤다 그러죠. 일기도 쓸만하다 보니까 다용도로 쓰인다. 그치 결혼까지 연결되니까. 까지 연결되고. 어찌됐건 재밌네. 자 또 갑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 또 가죠. 희노애락의 감정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정서적 눈물이라고 하는데요. 감정 상태에 따라 눈물 결정의 모양과 성분, 농도까지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머나. 특히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농도의 변화로 인해 이런 특징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야 이거 알아. 알아? 형 알아? 아니야? 알아. 아 슬플 때 눈물이 더 짜. 나도 그 생각했어.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 맞아. 눈물이 짜. 그 얘기야. 뭐야? 그건 너무 왜 쉬운데. 놀래는 거야? 형도 알고 있는 게 이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야? 제가 알기로는 어. 기쁠 때 나는 눈물은 달고, 아니 거기서부터 조금 네, 화가 날 때 나는 눈물이 짜대요. 왜냐면 열이 나니까 몸에서 수분이 좀 경과하니까. 빠져서 그럼 슬플 눈물이- 때는 뭐야? 그럼 슬플 때는 네 가지 맛 중에 하나야. 뭐? 근데 이미 아까 두 개는 가르쳐줬어요. 네. 단맛, 짠맛, 짠맛은 쓴맛, 가르쳐줬어요. 신맛. 쓴맛, 신맛 있겠다. 이게 신맛. 눈물에 따라서 슬플 때 신맛. 아, 왜요? 어머님 신맛. 신맛. 왜 신맛? 왜? 슬프니까. 슬픔 시큼해요? 시큼하다. 신맛. 나 울 때 근데 어렸을 때도 울면서 이렇게 하면은 짰어 눈물이. 얼굴 안 씻어서 물론- 그런 오빠 거. 얼굴 안 씻어. 물론 콧물도 같이 이렇게 섞이는데 이렇게 약간 느낌이 난 짠맛. 짠맛, 난 짠맛. 짠맛. 신맛, 짠맛, 난 달짝지근으로 갈게. 달맛? 단맛. 네, 달짝지근. 나도 짠. 나도 단맛. 왜냐면 슬플 때 오히려 눈물이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건 약간 달콤한 맛을 흘리기 때문 아닐까? 단맛. 너는 나도 짠맛. 짠맛. 너 나 짠맛. 신맛 혼자 하세요. 신맛. 단맛. 자, 우리다. 짠맛. 이 아이 가능성이 높아졌어. 아니야. 신맛. 딴맛인가 봐. 정답입니다. 눈물이 시다고 너도 야 너도 짠맛인 줄 알았지? 진짜 잘 찍으시네요. 제가 그러셨어요. 찍는 데 도사입니다. 오, 찍신이시네. 네. 신맛이 난다. 정답입니다. 산성도가 높아 신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분노에 찬 눈물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수분이 적고 염화나트륨이 많은 눈물이 나와 짠맛이 강하며 화날 때 짠맛.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단맛이 살짝 난다고 합니다. 그때 맛 좀 봐야겠다 언제. 그래 눈물 안 흘리니까. 한번 맛 좀 볼래요? 나 울려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아니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많이 안 울었는데요. 네. 나이가 좀 드니까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쓴맛 짠맛 어떤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리세요? 주로는 슬픈 눈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신맛, 신맛이 아무래도 신맛이 가장 신맛. 네. 맛을 가장 많이 보셨네요, 신맛을. 최근에 그러시던가요? 아니 뭐 혹시 뭐 드라마를 본다가 우신다든지 영화 보다가 울고 이런 거. 요새 그런다니까요. 아. 막 이거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맞아. 저는 어릴 때는 이게 우리한테 아주 안 좋은 저기 인습 같은 건데 네. 남자는 평생 3번밖에 안 운다. 그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네. 버티고 그랬는데 요새 제가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 어허. 감정 표현도 하고. 그냥 어떨 때는 이제 드라마보다 울고. 좀 나와요. 지금 영화보다 좀 나와. 마지막으로 우신 적이 언제? 얼마 전에 우리 그 후보 선출하고 네. 선대위 출범식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가족들 어릴 때 살던 사진들 몇 개 캡처해서 그 영상에 넣었는데 어머니가 딱 나왔는데 나 정말 참았는데 쭉 흘러내리더라고. 그렇지, 맞아. 어머님 엄마라는 건 말만 들어도 뭉클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 제가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더 그러셨네, 맞죠. 그리고 좀 아픈 게 많죠 우리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속을 다 보여줄 수 없어서. 해보졌다 그럴까? 근데 그걸 어머니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 얘기의 시작도 사실은 이제 형님이 시정이 자꾸 관여라는 게 제가 차단을 했고 네. 근데 어머니를 이용해서 저한테 접근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막으니까 어머니를 가해를 해버리고 그렇게 되지. 그게 출발이었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7남매를 키웠는데 어쨌든 가장 효성스럽던 아들이 변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어머님 마음이 얼죽하셨겠나. 다 똑같은 자식일 텐데. 그죠. 그 마음. 서로 이렇게 어쨌든 곤욕 상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네요. 달라 결이. 결이 다르네. 눈물의 종류가 다르다고. 맛이 달라? 그럼 괜히 나오는 눈물은 무슨 맛이에요? 뭐 맹맹해요. 맹맹해. 왜 어린이인지도 모르겠고. 다음 문제입니다. 걸출한 독립운동가이자 노련한 정치인이었던 여운형 선생은 20세기 최고의 연설가로 꼽히는데요. 당시 그의 연설을 들은 친일 단원은 그 자리에서 단체를 탈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정치 세력으로부터 10차례가 넘는 테러 위협을 당하던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혁명가는 침상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인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거 우리 같은 코미디언들은 난 언젠가 좀 꼭 무대에서 죽겠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여운형 선생이 늘 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단상에서 그 찍힌 사진들 보면 단상에서 침상 단상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임으로 이렇게. 그래서 라임 얘기했구나. 단상. 단상. 강력했는데. 근데 여운형 선생을 잘 알아? 내가? 잘 봐. 좀 모르지. 이분 기념관이 양평에 있습니다. 잘 몰라서 저희가. 네, 그래요?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많이 공격을 당했죠. 그치. 네, 정말 공격을 많이 당했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의 김구 선생님과 같은 시대를 살던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이 그 정치를 유력할 때 그러셨구나. 잘생겼잖아요. 네. 저도 그거. 굉장한 변신술에 능하시고 변신? 그건 뭐 어떻게 하세요? 제가 예전에 무슨 녹화를 하면서 이 대화에 낄 수 있는 게 누나밖에 없어요. 다들 싶은데 우리는 이제 여운형 선생님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어느 날 집이 그냥 폭격을 당했어요. 테러를 당해서 그때 집이 주저앉은 사진도 내가 보고 그 납치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벌판에서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문동을 광야에서 그게 어떤 상징적인. 그렇지. 근데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네요. 두 개 다 하셔도 돼요. 한 네, 번씩. 하셔도 하나씩 돼요. 하시면 아 그래? 근데 그래도 확률이 좀 높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판 하시고 제가 광해할게요. 제가 먼저 고르게요. 그럼 고르세요. 나머지 제가 할게요. 오늘 약간 둘이 콤비 느낌 나는데. 들판 아니고 벌판에서. 벌판. 벌판. 광야. 아까 들판에서가 제일 늦었어. 정치판. 길. 정치판. 길에서 죽을 것이다. 길. 맞다. 왜? 길.
자, 길 늦은 거야 뭐야? 길 늦었어. 늦대. 늦땡이야. 길목 도로상. 나도 도로 생각. 주워 먹기 장난 아니다. 4차선 도로. 야, 편도. 외나무 다리. 야 원수를 만나냐? 나는 왜 나오다. 제가 저분이 왜 그런 별명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아, 네네. 아, 이게 원래 그래. 그 당시 정치 일본지 하면 지금도 종로야. 종로지. 종로. 언니 종로로 가. 종로길로 가. 종로에서 죽을 것이다. 서울 종로 9에서 서울? 서울? 넓게. 그럼 우리나라에 있어. 골라요. 골라요. 아, 둘 중 하나 하세요. 빨리 하세요. 잠시만. 서울 하실 거예요? 사람 서울?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서울. 정답입니다. 진짜요? 진짜 찍기도 잘하시네. 아니 넓게 하라면 너 종로를 넓힌 게 아깝다. 서울 한복판 정답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국내 보호관찰 대상 1호였던 여훈영 선생은 일제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투쟁했는데요. 그는 해방 이후 조선을 이끌어간 양심적인 지도자, 생존 인물 중 최고의 혁명가로 꼽힐 정도로 민족이 존경하는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통일 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1947년 12번째 테러를 피하지 못한 채 본인이 남긴 말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아까운 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살아만 계셨다면 역사가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연설하실 때 원고 없이 하세요? 거의 다? 네, 근데 사실 읽으면 감동이 없잖아요. 또 티가 나고 하니까. 네,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눈을 맞추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읽어서 전달해 주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하다 그럼 연설 보면 어떻게 좀 말이 그걸- 약간 막힐 네.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 근데 그게 좀 틀리거나 이래도 그 수용성이라 그럴까? 그게 훨씬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잘 써서 읽는 것보다. 연설할 때 본인만의 무슨 공식 같은 게 있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쵸. 철저하게 흐름이 맞아야 되고 네.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구성하죠. 또 분위기에 맞춰야 됩니다. 사람들이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도 봐서 필요하면 이제 수정하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얘기인데. 뭐예요? 정치 언어 3단계란 게 뭐예요? 정치적 언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뭐 민원을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적극 얘기. 수용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막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있어요. 장기 검토해 봅시다. 이거 진짜. 이거 전 장기 검토. 그건 진짜 이건 뭐 제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1200%안 된다는 뜻이고요. 1200%. 함께 노력해 봅시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구가 무너져도 안 되는 거지. 더 안 된다는 그런데 이거를 근데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네요. 저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소위 원래부터 사이다 발언을 했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자기 보신을 위해서 현장을 좀 이렇게 예.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네 같이 이렇게 봅시다. 저도 애써 볼게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야? 제가 시장이 됐는데 네. 성남시장이 됐는데 시장실을 제가 2층에 그 홀에다 바로 옆에 옮겨놨거든요. 네. 아무 때나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옮긴 거예요. 네. 공략을 했거든요, 그거를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시장 만나려면 막 가까우니까 막.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개방까지 해놨는데. 맨날 와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예. 솔직히 다 얘기해 주자. 이런 얘기들 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있는 대로 다 얘기해. 그냥 헛된 희망 주지 말자. 그럼 다음에 또 주장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2-3시간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제가 법률가니까. 이거는 법률상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어허. 두 번째,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허. 요거는 됩니다. 예. 다 분류를 해가지고 요거는 해드립니다. 요거는 안 됩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때 왜 안 된다는 거야? 멱살 잡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세요. 수긍을 하세요? 수긍을 하더라고. 수긍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은 네. 고맙다고 박수치고 울고 가셨어요. 고맙다고. 이게 납득이 되면 되는 어떤 면에서 거거든요. 그치. 억울해도 납득이 돼야 됐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아직까지 자기한테 왜 안 되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긍정 검토합시다. 알아볼게요. 그게 오히려 기다리면서 네, 답답하고. 맞아. 소위 희망 고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민원인들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주자. 했더니 놀랍게도 네. 99.9%는 수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 언어를 쓰지 말자. 아. 이것도 일종의 기만이다. 저희가 약속한 건 지키자. 예전에 그 어떤 연예인 오빠가 그 국회의원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또 어땠냐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왜? 너무 헷갈리는 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떤 분은 예를 들면 그렇지. 6개월을 놔달라. 어떤 분은 6개월을 없애달라. 앞뒤집이 입장이 다르니까. 앞뒤집 입장이 다르니까. 근데 그걸 그렇지. 어떤 맞아. 사람 얘기를 그럼 어떻게 수용해야 해야 돼? 될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적이 생길 수밖에 없네. 네. 원래 정치에는 그래서 적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거죠.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 반드시 이해관계 충돌하는 걸 조정하는 일이 정치고요. 그래서 정치에서 아까 그런 문제죠. 이해가 충돌하는 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딱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모른 척. 피해 모른 다니는 거예요. 피해. 피해 다니는 거예요. 모른 자리 가지 말고. 네, 두 번째가 약간 이제 바보 같은 짓인데 이쪽 가서는 해준다 그러고 저쪽 가서는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나중에 그거 들통나는데. 나중에 그거 옛날엔 더 난리 날 것 정보 같은데. 유통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아하. 옛날에 근데 가능한 요새는 거네.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알 수 있죠. 너 어제 그랬더니 네. 큰일 날 수가 있어서 네. 요새는 그거 안 하고요. 되게 네. 외면하는 작전, 모른 척 하죠. 본 척. 이런 거 그게 제일 하는데 낫네요. 저는 좀 반대로 하죠. 음. 제 결론을 내요. 그럼 어찌됐든 결론을 내야 네, 사람들이 네, 좀 결론을 내요.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는 게 정치인의 몫이고요. 몫이니까. 그거를 맞아. 합의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을 강제하라고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권력, 권한 이렇게 말하면 내 의사를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관철시킨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공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면. 그걸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혼란스러워. 대신에 이제 정치인한테는 타격이 오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왜 하거든요. 저기 오빠는 많은지. 정치 못하겠다. 아야 나는 너도 좋아. 너도 좋아. 그렇지. 둘이 알아서 해. 쓱 빠지지. 나만 좋으면 돼.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옛날엔 많았어. 그래, 많았어. 그러면 안 돼. 옛날 스타일. 다음 문제입니다. 예. 네. 미국 신시내티 동물원에 사는 한 치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받았었는데요. 치타. 그때 동물원에서 새롭게 들인 강아지가 치타를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귀여워라. 어느덧 치타는 건강하게 자라 큰 덩치의 어른 치타로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에게 가족과도 같은 강아지와 함께 할 때면 이런 행동을 해 감동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치타가 자신을 거둬준 강아지를 위해 보여준 배려는 무엇일까요? 어른이 된 치타잖아. 어느덧 치타가 더 클 거란 말이야. 엄청 크지. 강아지보다는. 그러니까 높낮이를 낮추고 보폭도 조금 줄여주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하면 몸을 크게 만들잖아. 막 근데 그거를 강아지가 엄마 앞에서는 놀랄 수도 있으니까 상당한 나는 맞는 설득력이 것 있는데 한번 해봐. 몸을 작게 만든다. 예, 강아지를 배려해서 높낮이를 낮추고 눈높이도 맞추고 보폭도 줄이고 뭐 대충 이렇게 따뜻한 그림? 너무 포괄적이신데? 너 대답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것 같은데. 약간 긍정적이야 일단. 뭐 한마디는 만나봐. 여러 개 얘기하고 중에. 예, 늦을 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접근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답이 거의 맞네. 거의 감이 오네요. 왔어요? 먼저 해보세요. 네. 큰 성체의 치타가 되긴 했는데 이 강아지를 보면 네. 새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배를 뒤로 이렇게 누워 있나?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 하던 새끼 흉내를 애교를. 그러니까 후보님처럼 약간 치명적이기 애교를 때문에. 부리면서. 그렇죠. 약간 강아지 앞에서 재롱. 치타가 원래 하지 않는 재롱을 떠는 거다. 재롱. 요거요. 그거요. 아니야. 이런 아까 내가 너무
크게 얘기해서 네. 그런데 그 강아지랑 같이 걸었던 거 아닐까? 빨리 안 가고. 보폭을 맞춰주는 거. 강아지 뛰는 그래, 속도에 네가 아까 맞춰서. 보폭 얘기했잖아. 아, 그래서 아까 보폭으로 늦었나 봐. 접근해봐. 요런 달리지 않고 속도를 맞춰준다. 요런 따뜻한 그림? 정답입니다. 아. 강아지의 속도에 맞춰 띄워준다. 정답입니다. 가족을 잃은 치타의 옆자리를 지켜준 강아지 또한 유기견이었다고 하는데요. 치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뛰어놀아준 지 1년쯤이 지나자 치타는 강아지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귀엽다. 하지만 치타는 강아지와 함께 할 때면 늘 천천히 뛰며 강아지의 뒤를 쫓아다니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오나 너무 본데. 귀엽다. 아, 아기네. 얘는 아기고. 귀여워. 귀여워, 어떡해. 장난감도 갖고 놀고. 시간이 점점 큰다. 와, 저 잡으려면 무조건 잡거든. 저거 뒤에서 그치 무조건 잡지. 와, 엄청 컸어, 엄청 컸어. 근데 뒤쫓아간 애들. 이거 배 까는 거 봐. 어. 와. 강아지처럼 노네. 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정답에 가깝다는 내가 어필을 좀 해봅니다. 아, 진짜. 아, 계속 아까부터 지금- 여기만 지금- 쳐다보셔도 지금 저거 때문에 지금 약간 주최 측도 약간의 그 견제심이 아, 정말 승부욕. 왜 이러세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 그냥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의견은 제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장기간. 예, 예. 이건 완전 경제하겠습니다. 반땡이라도. 반땡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아, 근데 또 소년공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께서 해주신 그런 것들을 또 잊을 수 없으실 것 같다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 왜요? 그 갈등이 아주 심한 편이었고 이유를 여쭤봐도 돼요? 정치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반대하셨어요? 제일 충돌했던 거는 이제 아버님은 대학을 중퇴하신 분인데 할아버지 네. 또 외아들이라도 모시러 그 농촌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농사를 못 짓던 분이세요. 남의 밭에 돌만 주워내는 그런 분이셨어. 남의 그 출생신고 면회 가서 다 해주고 막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뭐 못 살게 돼서 성남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어떤 무능함 이런 거에 어렸을 때 그렇죠. 반발심 이런 네. 게 좀 있으셨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성남에 와서도 이제 청소부를 하시는데 네. 환경미화원. 네. 저도 막 맨날 끌고 가서 이렇게 같이. 근데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 사춘기인데 사춘기 지나간 때 여학생들 막 지나다니고 네, 하는데 막 맞아요. 이러고 밀고 이래야 되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이요? 제가 본 본인의 인생살이를 반추해 보니 많이 배워봤자 쓸데가 없더라 이런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 대학도 다녀봤지만 이해가 나도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충돌이 많이 발생해서 저는 이제 매우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큰 이제 보호망 속에서 심하게 단련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요. 힘드니까 이제 원망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굳건하게 정말 어려운 상황도 잘 견뎌내고 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은 아버님의 도움이었던 것 같고요. 평소에는 그런데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도와주셨어요. 아버님이요? 제가 이제 뭐 검정고시 할 때 주로 야간 학원을 다녔는데 주말에 네. 시험 보기 얼마 전에 이렇게 해주고 그전엔 계속 반대하시다가 갑자기 학원비 딱 때문에 깊은 마음이 있으시네. 네, 고시 공부할 때도 4학년 때 떨어져서 이제 장학금 지원도 못 받으니까 공부하기 어려울 때도 이렇게 몰래 숨겨놨던 돈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1년 공부도 하고 야, 아버지가 주는 그 뭐 이렇게 짠함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든든함 든든함. 그렇죠. 뒤에 이렇게 든든함 있는 맞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40패스 했던 기쁨이 근데 올해 못 가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제가 졸업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예. 86년 3월에 이제 위암이 재발한 거예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사신다. 아버님이요. 제발 시험 합격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주시라. 근데 그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인데 실제로 사셨어요. 아버님 기다리셨네. 네,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일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음력 10월 23일 그날 제 출생시에 돌아가셨어요. 뭐 시까지요? 네, 시까지 거의. 이렇게. 근데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 몰핀 맞고 계셨어요. 암 때문에. 예. 근데 그 마지막 제가 알려드린 게 그걸 인지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눈물 흘리시더니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슬펐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그렇게 화해한 지가 얼마 안 됐던 겁니다.
알고 가시는 거죠. 알고 가신 것 거죠. 같아요. 다 들으신 눈물이란 거죠. 거는 많은 의미가 있는 눈물이네 네. 진짜. 네.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제가 화해를 진짜 제대로 못했어요. 후회가 많이 되시겠어요.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뭐 사과를 보면은 뭐 그렇죠. 기억남는 죄송합니다. 아빠 엄마는 무조건 그래. 가슴이 뭉클하고 찌네. 짱해, 짱해. 근데 좀 이제 조금 잘 돼서 효도 좀 하겠다 싶을 때 안 계시니까. 근데 그 해 제가 고시공부 다시 시작할 때 이제 숨겨놨던 집안에 어머니한테도 안 가르치고 원래 숨겨놨던 걸 저한테 원래 주신 거예요. 결국 화해 못하고 가셔서 좀 그 언어로 막 뭔가 아빠 사랑해요. 말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못 하신 거죠? 저는 그 말로 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눈물도 이렇게 흘리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버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그 대학을 갈 때까지도 네. 아버지는 저와 이제 동화되지 못했고요. 저는 이제 반발심으로 내가 무슨 과를 간다고 말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렸고, 뭐 제가 도움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대학에서 장학금 받고 등록금 면제 받고 뭐 그걸로 집에 생활비를 대드렸으니까 아버님 말씀 못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데 자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버님들 그러셔 법대 진짜. 다녀. 맞아. 예? 앞에서는 안 하세요. 안 해. 또. 법대 장학금 받고 갔어. 자고 막 갖고 이렇게. 잘 곧 합격할 거야. 뭐 이런 걸 제가 들었어요. 네. 뒤에서. 기분 좋죠, 으쓱하죠. 그때 그런 느낌이 드는 당시 거예요. 때는. 이게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어. 안 좋았고. 저런 얘기를 왜 하시지? 뭐 그런 거 하면서도 야 자식이 자랑스러워 하시나 보다. 날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닌가 보다. 뿌듯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죠. 근데 지금 저도 아기 낳고 보니까 부모로서 단 한 번도 자식을 미워해 본 적은 없는 그렇죠. 말썽을 부려도. 근데 자식은 오해하죠.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자식. 네, 오해하고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부모의 자식의 마음이고. 마지막으로 그 후보님이 이제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뭐가 있으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대개 아마 기다리는 답이 뭐 대통령 되는 거 이런 거일 수 있는데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후보님이 이제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뭐가 있으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대개 아마 기다리는 답이 뭐 대통령 되는 거 이런 거일 수 있는데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좀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세상. 공정하고 또 그러면 또 재미있잖아요. 네. 또 희망도 있고 네. 과감하게 도전도 할 수 있고 네. 그래도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는 듬직하게 버텨주는 사회. 그런 세상 만들고 싶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제가 언젠가 죽을 텐데 네. 마지막 순간에 재밌었어. 후회되지 않아.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지금 요즘 마음이 진짜 어때요? 어떠세요? 저는 뭐 워낙 사실 기대하지 않는 것들 많이 성취해왔다 그럴까? 많이 네. 얻어봤기 때문에 매우 과분하다고 생각하죠. 네. 다른 어떤 경우보다 빨리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충분히 만족합니다. 네. 그러나 가능하면 저는 좀 더 제가 꿈꾸는 세상 만들면 좀 더 빨리 하면 좋겠다. 네. 제가 시장이라는 홈이 가지고 농사를 좀 나름대로 좀 지었는데 그거 믿고 이제 사람들이 쟁기를 맡겨서 쟁기로 농사 짓다가 이제는 트랙터를 혹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훨씬 농사를 잘 질 수 있고 그러긴 하지만 또 못한다고 해도 다른 거 할 건 아니니까 그래도 상당히 여유 있어요. 그렇군요. 예. 트랙터가 과연 이렇게 시동이 확 걸릴지 저희가 뭐 제 앞에 올지 모르겠죠. 네. 뭐 저희 몫은 여기까지고 네. 아마 앞으로 그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이번엔 진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덕분에 저희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하는데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분 중에 하나씩 가자.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무언의 이런 게 들어올 때도 그걸 딱 지키는 게 그게 원칙이지 이 칼 든 사람은 절대 누구한테 충성하면 안 되니까.
오늘 재밌어야 되잖아요. 웃으시니까 되게 귀염상. 푸실푸실한 게 또 귀여운 면도 있어요. 신세야. 몇 살까지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형이라고 불러주는 게 제일 좋던데. 저 성희랑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